캐나다에서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균 자산 2천만 달러, 약 200억 원대 캐나다 부자들이 한국인들에게 상처를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캐나다 전역을 넘어 총리까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올리비아 톰슨이에요. 저는 23층 제 코너 사무실 창가에 서서 토론토의 하늘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바라봤어요. 8년간의 열심히 일한 끝에 마침내 캐나다에서 가장 명망 있는 백화점의 임원 자리에 올랐어요. 제가 항상 꿈꿔왔던 직함, 사무실, 그리고 존경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제 커지는 배에 손을 얹으며 모든 것이 곧 바뀔 것임을 알았어요. 그날 저녁, 제 남편 리암과 저는 식탁에 앉아 몇 달 동안 피해왔던 대화를 마침내 나눴어요. 나는 제 경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제가 먹지도 않고 접시 위에 음식을 이리저리 밀면서 말했어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 너무 열심히 일했거든. 알아, 여보. 하지만 우리는 항상 아이에게 최고의 환경을 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왔잖아. 우리 둘 다 부모가 항상 일하는 것이 어떤지 알고 있어. 저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은 아니야. 내가 항상 이야기하던 그 카페 아이디어는 어때? 신선한 페이스트리와 몬트리올에서 발견한 그 놀라운 커피가 있는 작은 카페? 너가 사장이 되어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건 그냥 꿈이었을 뿐이야, 리암. 어쩌면 그것을 현실로 만들 때가 됐을지도 몰라. 그가 제안했어요. 우리는 카페에 계약금을 낼 만큼 충분히 저축했어.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야.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 그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저는 다른 삶을 상상했어요. 아기를 위해 함께하면서도 제 일도 할 수 있는 삶이었죠. 2달 후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제 상사는 제가 정신이 나갔다는 듯이 쳐다봤어요. 너는 아기와 작은 카페를 위해 빛나는 경력을 버리는 거니? 그는 분명히 어이없어 하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의 말은 상처를 줬지만 우리 집에서 3블록 떨어진 작은 상점의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저는 내면에 새로운 종류의 흥분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포기가 아니었어요. 그저 방향을 바꾸는 것이었죠. 딸 엠마가 태어난 지 6개월 후 저는 매종 톰슨을 열었어요. 테이블 8개와 커피와 페이스트리를 위한 카운터가 있는 아늑한 비스트로였죠. 저는 벽을 따뜻한 노란색으로 칠하고 파리와 몬트리올의 사진을 걸었으며 간단하지만 맛있는 음식의 메뉴를 만들었어요. 몇 주 안에 우리는 제 크루아상을 먹으러 오고 환영하는 분위기 때문에 머무르는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카페는 꽤 잘 됐지만 저는 완전히 준비하지 못했던 사실도 빠르게 마주해야 했어요.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면서 엠마를 돌보는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카페는 아침 러시와 점심시간에 저를 가장 필요로 했는데 정확히 그때 엠마가 깨어있고 관심이 필요했어요. 나 혼자 계속할 수 없어. 저는 소파에 쓰러지면서 어느 저녁 리암에게 고백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발이 아프고 셔츠에는 커피와 이유식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엠마는 카페에서 보채서 손님들이 엠마의 울음 때문에 떠났어요. 일은 일대로 힘들고 나는 엠마에게 그녀가 받아야 할 사랑을 주지 못하고 있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 리암이 제 옆에 앉아 어깨를 마사지하며 말했어요. 너는 계속 그녀를 매일 일터에 데려갈 수는 없어. 내가 카페에 있는 동안 그녀를 돌볼 사람이 필요해. 하지만 누구? 저는 그의 터치에 기대면서 물었어요. 나는 누구에게나 엠마를 맡길 수는 없어. 그녀는 우리에게 전부야. 다음날 제 친구 소피아와 점심을 먹는 동안 저는 우리의 보육 딜레마에 대해 언급했어요. 너는 무조건 한국인 베이비시터를 찾아야 해. 소피아가 라떼를 저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내 언니는 아이들을 위해 한국인 시터 1명을 두고 있는데 인생이 바뀌었대. 특별히 한국인이야. 저는 그녀가 얼마나 확신에 찬 소리로 말하는지에 놀라서 물었어요. 믿어봐.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놀라운 세심함, 아이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 그리고 놀라운 직업 윤리로 알려져 있어. 내 언니는 1명을 구하기 위해 3개월 동안 대기 명단에 있었어. 그녀가 시도한 다른 어떤 보육과도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 그날 밤 저는 소피아가 말한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온라인에서 찾아보기 시작했고 한국인 보육 제공자들을 칭찬하는 캐나다 부모들의 수십 개의 게시물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규율과 애정의 완벽한 균형, 교육에 대한 초점,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헌신에 대해 언급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답일지도 몰라.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리암에게 말했어요. 모두가 한국인 베이비시터가 최고라고 해. 리암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동료 마크가 지난주에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 그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위한 대기 명단이 실제로 있다고 했어.
다음날 저는 제 네트워크를 통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카페를 관리하는 동안 엠마를 돌볼 완벽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죠. 일주일 안에 저는 국제보육제공자를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시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당신의 가족에게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 속 여성이 말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이미나예요. 그녀는 한국인이고 유아와 함께한 많은 경험이 있으며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녀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이미나 씨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우리 집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깔끔한 검은 머리에 작은 포트폴리오 폴더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그녀는 제 손을 잡기 전에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톰슨 부인.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했어요. 그녀의 억양은 눈에 띄었지만 영어는 명확했어요. 따님을 돌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과의 경험에 대해 말해주세요. 저는 두 잔의 컵에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미나는 자신의 보육 철학에 대해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어요. 일정의 중요성, 교육적인 놀이 시간,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모든 것은 저에게도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녀는 또한 서울에서 자란 이야기와 한국 가족들이 전통적으로 육아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 문화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로 여겨져요. 우리는 어린 시절이 아이의 전체 미래를 형성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게 다루어지죠. 바로 그때 엠마가 아기 모니터를 통해 울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미나가 제가 해볼까요? 라고 너무 자신감 있게 물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녀를 엠마의 방으로 따라가서 그녀가 제 딸을 부드럽게 안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녀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부드럽게 말하며 엠마를 달래는 방식은 거의 마법 같았어요. 몇 분 안에 엠마는 깔깔 웃으며 이 낯선 사람과 완전히 편안해졌어요. 그녀는 새로운 사람들과 그렇게 빨리 친해진 적이 없어요. 저는 놀라서 말했어요. 아이들은 누군가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질 때 느낄 수 있어요. 미나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어요. 미나는 완벽해 보였어요.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으며 아이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죠. 처음 몇 주는 완벽해 보였어요. 엠마는 행복했고 제가 돌아올 때 집은 항상 깨끗했으며 미나는 심지어 리암과 제가 좋아하게 된 간단한 한국 요리도 준비했어요. 저는 마침내 엠마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 없이 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약 한 달이 지난 후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느 후 저는 서울에 대해 뭔가 언급했는데 미나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또 다른 날 저는 미나가 엠마에게 사용하는 일부 한국어 단어들이 제가 호기심에 온라인으로 보기 시작한 한국 드라마에서 들은 것과 다르게 들리는 것을 알아챘어요. 아마도 그냥 다른 방언일 거야. 제가 제 관찰을 언급했을 때 리암이 말했어요. 토론토와 밴쿠버에서 영어가 다르게 들리는 것처럼 말이야. 저는 걱정을 밀어내려고 노력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어느 날 밤 육아 포럼을 스크롤하던 중 저는 마음의 평화를 위한 가정 모니터링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읽었어요. 다음 날 저는 작은 카메라를 구입해서 엠마의 보육실에 조용히 설치했어요. 이것에 대해 약간 죄책감이 들어 마치 내가 감시하는 것 같아 라고 제가 말하자. 이건 우리 집이고 우리 아기야. 리암은 저를 안심시켰어요. 우리가 여기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권리가 있어. 처음 며칠 동안 카메라는 제가 보기를 바라던 것을 보여줬어요. 미나가 엠마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녀와 놀아주고 식사를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부드러운 노래로 낮잠을 재우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수요일에 저는 카페에서 점심 서빙 중에 잠깐 휴식 시간에 제 휴대폰으로 카메라 화면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저는 얼어붙고 말았어요. 엠마는 그녀의 아기 침대에서 울고 있었어요. 분명히 한동안 그랬던 것 같았는데 미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제 딸의 울음이 무시당하는 것을 5분 동안 공포스럽게 지켜봤어요. 마침내 미나가 나타났는데 걱정하기보다는 짜증이 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엠마를 거칠게 안았어요. 제가 전에 목격했던 부드러운 돌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좀 닥쳐. 미나는 명확한 영어로 중얼거렸어요. 제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거의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저는 즉시 리암에게 전화했어요. 1시간 안에 우리는 거실에서 미나와 만났어요. 처음에 그녀는 모든 것을 부인했어요. 엠마가 단지 1분만 울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제가 카메라를 언급했을 때 그녀의 전체 태도가 바뀌었어요. 저는 중국인이에요. 광저우 출신이죠. 에이전시는 알고 있어요. 그들은 단지 우리를 한국인으로 마케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들 부유한 캐나다인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무엇에 대해 거짓말했죠? 리암이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알고 보니 거의 모든 것이었어요. 미나의 진짜 이름은 린 웨이였어요.
그녀는 에이전시의 도움으로 그녀의 자격과 추천인을 위조했는데 이는 단지 부유한 가정의 불법 체류자를 보육 제공자로 배치하는 사기 운영이었어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엠마가 제 팔에서 꼼지락거리는 동안 저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물었어요. 캐나다인들은 한국인 부모에게 더 많이 지불해요. 그냥 비즈니스일 뿐이에요. 린이 떠난 후 저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었지? 우리는 우리 아기를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한 완전한 낯선 사람에게 맡겼어. 우리는 에이전시를 신고할 거야. 리암은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합법적인 사람을 찾을 거야.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말이야. 린웨이와의 사건 이후 2주 동안 저는 엠마를 카페에 데리고 다녔어요. 사무실에 작은 놀이 공간을 마련하고 근무 시간을 줄였는데 이것은 많은 단골 손님들을 실망시켰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또 다른 낯선 사람에게 맡긴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방식은 실패였어요. 엠마는 제대로 된 보살핌이 필요했고 저는 까다로운 아기의 끊임없는 방해 속에서 제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해. 리암이 어느 저녁에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훨씬 더 조심할 거야. 이번엔 에이전시는 안 돼. 우리가 실제로 아는 사람들로부터 개인적인 추천이 필요해. 그 주말 우리는 동네 바비큐 모임에 참석했어요. 거기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한 토론토 대학교 교수인 사라를 만났어요. 제가 우리의 끔찍한 경험을 언급했을 때 사라의 얼굴은 심각해졌어요. 불행히도 당신이 경험한 일은 드문 일이 아니에요. 그녀는 안경을 조정하며 설명했어요. 한국인 보육 제공자에 대한 수요가 너무 높아서 일부 부정직한 에이전시들이 다른 국가 출신의 근로자들을 속여서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왜 특별히 한국인일까요? 리암이 그릴에서 고개를 뒤집으며 물었어요. 한국의 교육 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해요. 사라가 설명했어요. 게다가 많은 서양 부모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존중, 규율, 그리고 양육 보살핌에 대한 문화적 강조가 있어요. 제가 본 바로는 그 평판은 일반적으로 당연한 것이에요. 제 전 학생 중 한 명인 박은지는 서울 출신이에요. 그녀는 유아교육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있고 파트타임 일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어요. 그녀는 똑똑하고 친절하며 아이들과 일하는 것에 진정으로 열정적이죠. 다음날 사라는 이메일로 우리를 소개해 주었어요. 은지와 저는 대학 근처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은지가 들어선 순간부터 저는 차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린웨이가 가식적으로 세련되고 매끄러웠던 반면 은지는 약간 수줍어하긴 했지만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녀는 생각하면서 말했고 종종 적절한 영어 단어를 찾기 위해 잠시 멈추곤 했으며 그녀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그녀가 준 모든 대답에서 빛났어요. 다시 믿기 어려우실 거라는 것 이해해요. 은지는 면접을 마무리하면서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필요한 어떤 서류든 기꺼이 제공할게요. 그리고 제 교수님이나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하셔도 돼요. 또한 카메라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이해해요. 당신의 소중한 딸이니까요. 우리는 사라와 길게 이야기했고 서울에 있는 은지의 가족과 사라의 통역으로 화상통화를 했으며 심지어 한국 영사관에 연락해서 그녀의 학생 비자 상태를 확인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확인됐어요. 은지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어요. 은지에게 카메라를 보여주고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했어요. 저도 안심이 되어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만약 엠마가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돌봄의 차이는 즉시 눈에 띄었어요. 린이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최소한만 했던 반면 은지는 카메라가 있든 없든 그 이상을 했어요. 그녀는 엠마에게 한국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한국 유아교육관행에 기반한 연령에 맞는 활동을 소개했으며 심지어 엠마에게 간단한 한국어 단어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엠마는 아주 똑똑한 아이예요. 이미 2가지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몇 주까지 나면서 은지에 대한 제 신뢰는 더 강해졌어요. 저는 일터에서 긴장을 풀기 시작했어요. 카페는 제가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번창했고 심지어 제 시간을 연장해서 일주일에 3번 저녁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카페에서 특히 바쁜 하루를 보낸 후 저는 집에 돌아와 은지와 엠마가 부엌 테이블에 앉아 함께 간단한 김밥말이를 만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엠마의 작은 손은 밥으로 끈적거렸고 은지가 그녀의 손가락을 인도해 당근과 오이를 김 위에 놓는 동안 그녀는 기쁘게 킥킥 웃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음식 준비를 도와야 해요. 엠마의 노력에 자랑스러워하며 은지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설명했어요. 이것은 인내, 협응력, 그리고 음식에 대한 감사함을 가르쳐요. 우리가 함께 김밥을 즐기기 위해 앉았을 때 저는 은지를 통해 우리 가족이 단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얻는 것을 넘어
아이들을 키우는데 가치 있는 관점을 가진 풍부한 문화를 소개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당신은 돌봄 이상의 것을 우리 집에 가져왔어요. 저는 은지에게 진심으로 말했어요. 9월의 어느 저녁 저는 집에 도착해서 엠마와 은지가 알록달록한 종이와 찰흙 같은 반죽에 둘러싸여 거실 바닥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희는 송편을 만들고 있어요. 은지가 밝은 미소와 함께 설명했어요. 이것들은 한국의 추수감사절인 추석을 위한 특별한 떡이에요. 한국에는 예쁜 송편을 만들면 예쁜 딸을 낳을 거라는 말이 있어요. 은지가 말했어요. 엠마는 이미 완벽하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은지에게 서울에서의 생활, 한국 가족관계, 그리고 특히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교육이 아주 일찍 시작되어 은지는 어느 날 그녀가 엠마와 함께 사용해온 일련의 플래시 카드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단지 ABC만이 아니라 감성지능, 사회적 기술, 타인에 대한 존중이요. 우리는 이 어린 시절이 전체 삶을 형성한다고 믿어요. 저는 이러한 접근법 중 일부를 엠마와의 상호작용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은지가 확립한 구조화된 일과가 엠마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았고, 존중과 배려에 대한 강조는 그녀가 놀랍도록 예의 바른 유아가 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카페에서는 심지어 제 메뉴에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몇 가지 항목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빠르게 고객 즐겨찾기가 된 불고기 샌드위치와 특별한 주말 간식으로 황설탕과 견과류가 들어간 달콤한 팬케이크인 호떡이요. 이것들 정말 맛있네요. 제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젠킨스 부인이 호떡을 맛본 후 말했어요. 이것들을 만드는 법을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 베이비시터가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그녀가 우리에게 한국 요리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우리는 은지를 우리 가족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영광이에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혹시 제가 한국 물건도 좀 가져와도 될까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은지는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과 특별한 식사를 위한 재료를 가지고 도착했어요. 그녀는 엠마에게 아름다운 사파가 있는 한국 동화책을, 그리고 리암과 저에게 전통 찻잔 세트를 선물했어요. 한국에서는 차를 나누는 것이 관계를 형성한다고 믿어요. 그녀는 차를 준비하고 서빙하는 올바른 방법을 시연하면서 설명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퓨전 명절 저녁 식사를 즐겼어요. 전통적인 캐나다 칠면조와 한국 반찬이 함께요.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은지는 서양 전통과 독특한 한국 관습이 혼합된 한국에서의 크리스마스 축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울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큰 명절이에요. 그녀는 엠마의 음식을 도우면서 설명했어요. 많은 불빛, 쇼핑, 커플들이 선물을 주고받아요. 하지만 가족 시간이 여전히 가장 중요해요. 여기처럼요. 우리가 식탁에 둘러앉아 두 문화의 음식과 전통을 나누는 동안 저는 은지의 존재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시터를 찾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이 우리의 시각을 넓히고 우리만의 독특한 가족 전통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문화 교류로 발전했어요. 그날 밤 제가 엠마를 재울 때 저는 그녀가 은지가 보여준 것처럼 인형들을 깔끔한 줄로 정렬해 놓은 것을 알아챘어요. 잘 포근하게 자. 저는 영어로 속삭인 다음 은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한국 작별 인사인 잘 자요를 덧붙였어요. 토론토에 봄이 찾아왔어요. 제 카페는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서 두 번째 지점을 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엠마는 이제 영어, 한국어 모두 잘 말할 수 있는 수다스러운 유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은지는 유아교육학 석사 학위를 마치려는 참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엠마가 잠자리에 든 후 은지는 거실에서 리암과 저와 함께 앉았어요.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그녀는 무릎 위에 손을 꽉 잡고 시작했어요. 서울의 명문 유치원에서 교사 자리를 제안받았어요. 그것은 저에게 꿈의 기회예요. 비록 제가 항상 이날이 결국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은지는 처음부터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그 소식은 여전히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제 마음이 무거워졌고 저는 슬픔을 숨기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기회를 잡아서 정말 기뻐요, 은지.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너무 그리울 거예요. 특히 엠마가요. 저도 여러분 모두가 그리울 거예요. 은지가 흘리지 않은 눈물로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여러분은 저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제가 제대로 감사를 표현한 적이 없네요. 저는 갑자기 말했어요. 무엇에 대해서요? 은지가 놀라서 올려다봤어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준 것에 대해요. 린과의 일이 있은 후 저는 도움을 찾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어요. 엠마를 다시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은지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이며 신뢰는 다리와 같아요. 한번 부서지면 다시 건너기가 매우 무서워요. 하지만 연결을 위해 필요해요. 당신은 단지 엠마를 돌본 것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목에 무언가 걸린 느낌으로 계속했어요. 당신은 우리 모두를 풍요롭게 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문화를 우리 집에 가져왔어요. 당신은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다른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은지가 미소 지었어요. 이것이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예요. 그들은 편견이 없고 해맑아요. 엠마는 영어 단어만큼 쉽게 한국어 단어를 배워요. 엠마가 뭐든지 할 수 있듯이 저도 그렇거든요. 은지의 출발 일주일 전 우리는 깜짝 송별회를 조직했어요. 카페는 캐나다와 한국 요소의 혼합으로 장식되었어요. 단풍 시럽과 태극기가 나란히 있고 두 문화의 인기 음식을 선보이는 메뉴였어요. 축하 행사 중에 저는 모두의 주의를 끌기 위해 스푼으로 유리잔을 탁 쳤어요. 말할 준비를 하면서 제 손이 약간 떨렸어요. 은지를 위해. 저는 잔을 들며 말했어요. 평소에 차분한 은지는 대답하면서 눈물을 닦았어요. 여러분은 저에게 캐나다에서의 두 번째 집을 주셨고 제 마음의 일부는 항상 엠마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할 거예요. 마지막 날 은지가 엠마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엠마는 직접 만든 그림책을 그녀에게 선물했어요. 사랑해요, 은지. 엠마가 은지가 가르쳐준 한국어 사랑해요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랑해, 엠마. 은지가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대답했어요. 내가 방문할게. 너도 언젠가 한국에 와, 알았지? 엄마 슬퍼요. 엠마가 제가 참을 수 없었던 눈물을 알아차리며 물었어요. 조금 저는 그녀를 꼭 안으며 인정했어요. 은지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멋진 것들을 가르쳐 주었고 그것들은 그녀가 한국에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남아있을 거야. 비빔밥처럼요. 엠마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요리를 언급하며 진지하게 물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었어요. 응, 비빔밥처럼. 하지만 또한 용감해지는 법,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 그리고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어려운 시간 후에 오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엠마의 방문을 닫으면서 저는 은지가 첫날 걸어둔 작은 한국식 행운의 매듭에 미소 지었어요. 이 명태거리는 그녀가 서울로 돌아간 후에도 바다와 문화를 넘어 우리 가족들을 묶어주는 오랫동안 남아있을 연결의 상징이 되었어요. 오늘 가져온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